자, 그럼 동적 사물에 대해서 이어서 해보면 교류라는 게 있어요. 교류.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교류는 인터랙션의 개념이 뭐냐면, 여기 보면 객체들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다. 그래서 인터랙션이라고 말을 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메소드로. 그래서 이런 거를 교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 거. 정확하게 교류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인터랙션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상호작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 교류라는 개념이, 인터랙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쇼핑몰 TV를 보면 TV에서 나오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모델이 옷을 입고 나오다든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보기만 하죠. 이거는 한쪽 방향만 보여주는 거예요. 교류라는 거는 내가 리모컨을 들고 어떤 경우는 모델 모습을 보이고 어떤 경우는 그 아나운서 사회 보는 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리모컨으로 클릭하면 모델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모델의 뒷모습을 보고 싶다. 뒷모습을 보고 싶고 이렇게 나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하는 거. 요거를 교류라고 합니다. 또한 아직은 상용화되어 있지 않지만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배우가 막 옷을 입고 오고 귀걸이도 차고 이렇게 그 드라마 같은 거 나오는데 이건 한쪽에서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류라고 하면 리모컨을 가지고 배우의 귀걸이를 마우스 리모컨으로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상표, 가격, 현재 지금 이 드라마 끝날 때까지 이거를 사면은 몇 % 할인해 준다. 그래서 이 배우가 차고 있는 이런 의류나 이런 옷 같은 거를 이제 광고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면은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 객체와 객체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 주고받는 메시지를 교류다 그래요. 다음은 유스 케이스. 유스 케이스는 뭐냐. 참 유스 케이스란 말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스 케이스. 이건 사용이죠. 유스는 사용. 케이스는 경우. 사용 경우. 사용 경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어떤 데는 사례라는 거예요. 사례. 어떠한 예다. 예. 또 처음 유스 케이스란 이런 UML 다이어그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걸 번역하는데 아주 멋있게 번역했더라고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용 예를 순수 한국말인 것 같아요. 쓰임새다 그랬어요. 쓰임새. 쓰임새다 그래요. 쓰임새. 쓰임새라고 그랬어요. 사례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하나의 경우죠. 사용하는 경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냐? 그냥 한글로도 use case라고도 말을 하고 영어로도 이렇게 use case라고 쓰듯이 그냥 use case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례나 쓰임새 이런 단어를 안 쓰고 그냥 use case다 라고 써요. 이 use case도 뭐냐? 여기 act라고 나오죠. 나중에 use case 다이어그램에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액터라는 사람이 사용자예요. 사용자와 이 use case와 어떠한 일을 하냐. 쉽게 말하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ATM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현금 지급기 ATM기를 보면 이 ATM기는 시스템이 이렇게 화면에 있죠. 여기에 현금을 찾는 거냐, 계좌 이체를 하는 거냐, 신용카드로 하는 거냐, 통장 조회를 하는 거냐. 이 시스템이 ATM기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용자예요. 사용자. 사용자가 어떠한 기능을 눌러서 사용하느냐. 쉽게 말해서 이 ATM기하고 사용자하고의 관계. 사용자가 그러면 ATM기로 쓰려면 제가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쓰는 게 예를 들어서 현금을 찾는 거 1번 현금을 찾는 거 2번째 잔액조회 3번째 계좌 이체
네 번째 신용카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각각이 뭐예요? 유스 케이스예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을 이 시스템에서의 유스 케이스라고 하고, 이거를 액터가 1번도 사용하고 2번도 사용하고 3번도 사용하고 4번도 사용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고객이나 관리자나 어떤 사람이 어떠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기계를 사용하느냐. 쉽게 말하면 유스 케이스라는 거는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하는 기능들,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이 기능을 메서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메서드는 하나의 기능인데 이 기능 안에 계좌이체라는 기능 안에 여러 가지 멤버 함수들이 들어있죠. 계좌이체라는 큰 덩어리를 말해요. 그 덩어리를 유스 케이스다 그래요. 유스 케이스는 시스템이 수행하는 활동들을 순차적으로 기술합니다. 순차적인 게 아니라 유스 케이스는 시스템이 수행하는 활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몇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적 사물이 있네요. 상태 머신,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상태는 상태 전이, 사건, 활동. 상태 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의 흐름, 전이라고 하죠. 전이. 그래서 이 전이를 유발하는 것이 사건이다. 활동은 전이에 따른 응답이다.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자, 초기 상태인데 웨이팅, 버튼 클릭, 콜, 스탑, 웨이팅, 버튼 클릭, 콜, 스탑, 반복되죠? 그러다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봅시다. 스마트폰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사용 안 하면 꺼지죠? 물론 그렇게 꺼지게끔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30초 안에 사용이 없으면 꺼진다. 그러면 스마트폰 액정 위에 디스플레이가 꺼질 겁니다. 그럼 웨이팅이에요. 이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꺼진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스마트폰 버튼을 클릭하든지, 또는 요즘 나온 것들은 스마트폰을 들면 또 되는 거죠. 뭐 움직이거나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면 콜이 뭐냐? 디스플레이 화면이 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내가 멈추고 안 써. 시간이 흐르면 다시 어떻게 돼요? 화면이 검게 디스플레이가 꺼지면서 웨이팅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웨이팅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 콜을 상태. 물론 이것도 초기 상태고 이것도 종료 상태가 돼요. 4개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요 웨이팅 상태하고 콜 상태가 있는데, 전이라고 했죠. 웨이팅 상태에서 콜 상태로 넘어가는 거를 전이라고 해요. 또한 콜 상태에서 웨이팅 상태로 넘어가는 거를 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건이라는 게 있죠. 전이를 유발하는 거. 전이라는 게 뭐냐? 버튼 클릭이에요. 웨이팅에 있다가 뭐가 일어났어요? 사건이. 무슨 사건이? 버튼을 클릭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버튼을 누르니까, 또는 스마트폰을 들으니까 화면이 바뀌어지죠. 전이를 유발해서 웨이팅 상태에서 화면이 밝아지니까 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콜 상태가 돼서 활동, 전이에 따른 응답. 콜 상태가 뭐예요? 화면이 밝아졌다. 화면이 밝아지는 게 활동이에요. 응답이.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용을 해. 사용을 하고 사용을 안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스탑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스탑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활동은 뭐예요? 화면이 꺼진다. 화면이 꺼져서 웨이팅 상태다. 또 다른 예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모니터가 대부분 사용하지 않으면 웨이팅 상태가 바뀌잖아요.
세이브로. 그래서 활동이 안 하면 모니터가 꺼져요. 그러다가 마우스나 키보드나 막 누르면은 화면이 켜지죠. 켜지면 거기서 내가 켜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또 마우스나 키보드를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모니터가 꺼지는 거죠. 이러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상태 머신 또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요. 이렇게 상태 다이어그램 가져갑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마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태는 뭐냐? 상태 전이 사건에 따라서 상태가 이전되고 거기에 따른 활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상태 머신이다 그럽니다. 다음은 주해. 아까 노트라고 하면 말이 나왔는데, 노트라고 뭐냐면 주해. 모델링에서 주석 또는 제약을 기술한다. 이 주석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어떠한 툴을 스타UML이나 투게더, 레셔널 로즈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릴 때 이 주석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트 주석을 작성을 한다.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작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동적 사물, 정적 사물, 요거 아까 이야기 안 했네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이게 동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동적으로 했는데 또 어떤 책에서는 이걸 정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스 케이스가 정적하고 동적하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동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서적에서는 이걸 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정적이나 동적이 중요하지 않다. 다이어그램을 그냥 이게 좀 액티브한 거냐 아니면 그 소스 중심 이런 정적인 거냐로 나누는데, 유스 케이스는 정적이나 동적에 중복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크게 중요한 그 구별 요소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이어그램에 대한 요소를 간단하게 설명했고, 의존관계를 써요. 디펜던시. 의존관계가 뭐냐? 두 사물 간의 의미적 관계다. 한 사물의 명사가 바뀌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끼친다. 반드시 반대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의존하는 사물에 향하는 점선 표현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내가 봐도. 여러분들이 볼 때도 두 사물 간의 의미적 관계가 무엇을 뜻하냐. 좀 깨우통하죠. 한 사물의 명사가 바뀌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뭔 말이냐. 또한 반드시 반대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를 이해하려면 여기에 대한 개념적인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예를 가지고. 그래서 자, 텔레비전이 있어요. 텔레비전은 화면에 나오는 거죠. 텔레비전은 리모컨에 의존해요. 리모컨이 KBS 누르면 KBS가 나오고 MBC 누르면 MBC가 나오죠. 리모컨에서 MBC 누르면 TV에서는 MBC가 나와요. 리모컨에서 KBS 누르면 KBS가 나오고 리모컨에서 SBS 누르면 SBS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텔레비전은 리모컨에 의존한다. 화살표 방향을 잘 봐요. 화살표 점점으로 화살표 방향.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텔레비전은 리모컨에 의존한다 할 때 이렇게 써요. 의존관계. 한 사물의 명세가 바뀌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모컨에서 명세가 바뀌어 KBS로 바뀌어 텔레비전은 KBS가 나오잖아요. 한 사물의 명세가 바뀌면 다른 사물에 이 텔레비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기서 SBS가 하면은 여기서는 SBS가 나오니까 요 사물에 대해서 명세가 바뀌면 다른 명세에 영향을 끼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의존관계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요거를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